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 개통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주민들은 2023년 조기 개통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요금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 만큼 더 앞당길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 하늘도시까지 4.66km를 잇는 제3연육교 건설 사업. 최근 인천경제청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된 제3연육교 건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조기 착공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라와 영종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통 시기는 2023년. 김종인 인천시의원은 박남춘 시장에게 공약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제3연육교 조기 착공을 위한 이 모멘텀을 좀 민간협의체에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시장님께서도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 있지만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착공 시기는 어때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개통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시장은 제3연육교 실시 설계 용역은 지난해 7월 착수해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로 건설된 경쟁다리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제3연육교 개통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요금 정책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또 LH하고 받아놓은 돈 5천억을 우리가 받아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있어요. 실시 설계를 조속히 하도록 해서 2025년에는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안 하고 싶은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제3연육교 건설비 5천억 원은 청라와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해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과 경쟁다리 방지 조항에 묶여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경제청이 말한 안전 문제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개통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강화 해안수안도로 2단계 구간이 다음 달 개통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총 84km 구간 중 약 30%는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4단계 구간은 2024년쯤 준공할 전망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시정 질문에서 올해 안에 4회 1단계 구간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강화 해안을 따라 조성된 순환도로. 지난 1997년 착공한 이 도로는 총 84.3km의 해안을 잇는 걸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강화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일부까지 약 59km가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도 7월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4단계와 5단계 19.85km 구간은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윤재상 시의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시정 질문에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특히 국비까지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4-1단계 구간에 대해 조속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창호항이 예전에는 교동 주민이 배를 이용해서 다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교동연육교가 개통된 이후에 가장 창호항은 그 지역 경제에 상당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동대교 주변인 4-1단계 구간은 2021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우리에서 이나리까지가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작년에 그 예산 30억 확보했는데 못 썼던 거 이거를 활용해서 올해 12월에 공사를 반드시 착공시킬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까지는 창우리에서 이나리까지 1.9km는 꼭 준공시키겠습니다. 박 시장은 409 전 구간 개통은 2024년쯤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순환도로에 마침표를 찍게 될 5단계 구간은 접경지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부를 설득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 또 이게 또 예비 타당성 그 사업 그 선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약속드린 대로 2024년까지 그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509 같은 경우도 이 접경지 사업으로 빨리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 해안을 따라 84km를 잇는 순환도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5년 뒤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약 87%가 연결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상수사업본부의 초기 대응 문제점이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탁두개 고장을 보고받지 못했냐는 김종인 시의원의 질문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상수사업본부의 조직에 대한 대수술도 예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상수도본부를 공단으로 재편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수자원공사 사장이었던 물 전문가가 인천에 있다며 최계훈 교수 등을 중심으로 조직 진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시정 질문에서도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160개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일 현재 서구, 영종, 강화 지역 160개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생수와 급수차를 이용해 급식을 하는 학교는 151개교, 위탁급식이나 대체급식을 하는 학교는 9개교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교육청에 적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교 급식 대책을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2,000원씩 식단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20억 플러스 또 10억 추가해서 30억을 지원받아서 간편 식단을 18종류를 식단을 짜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서.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고 상품을 납품을 많이 했다든지 납품 기일이 계약 날짜보다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계약 위반 행위에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편함과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또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학교마다 낙찰 가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23만 원이나 25만 원에 낙찰된 곳은 덤으로 26만 6천 원을 맞추기 위해서 와이셔츠나 바지를 덤으로 가져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학교는 이게 30만 원 넘게 낙찰된 곳은 26만 6천 원에서 그 나머지 차액을 갖다 학부모님 부담하는.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 교복 브랜드 론칭을 위해 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브랜드 부착을 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한편 인천시 의회는 이날 수돗물 적수사고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송배수관 관리 운영 실태, 적수사고 발생 원인과 초동 대처 현황, 피해 현황과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천시 교육청의 학교 급식수 수질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적수 사태에 문제가 된 공촌 저수지와 관련 없는 인천 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실제 학교 급식수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4일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학교 급식 현장을 살펴본 황 대표는 지자체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한 달이 돼갔지만 여전히 생수로 급식을 하고 있는 서구의 한 중학교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자체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늦어져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컸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빨리 해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대처가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제일 문제되는 게 애들한테 건강상 위험이 나지 않아야 되니까 진작에 알았더라면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이어서 진행된 서구 주민과의 간담회장. 주민들은 인천시와 서구청의 부실 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기업의 순환보직에 관해서 컨트롤 타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사태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진행 중인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를 준 것도 좀 화가 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6시 딱 이제 6시에 나눠주기 이제 배부를 하면 줄이 4시간 4시부터 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근한다고 그 물을 받아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또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매출이 30% 이하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모든 조리를 생수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이야기하니까 이러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안 챙기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닌지 사실은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생 아이를 둘을 두고 저희는 사실 70대 노인 2분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도 주신다고 했지만 6병 한 번 받은 게 끝이었고요, 아파트에서. 황교안 대표는 인천시의 총체적인 부실 행정을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급식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말 무능한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100% 인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도 없고 그저 녹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신속한 피해 보상과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을 바로 논의를 해서 이 문제 역시 재난재해 차원에서 다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 수질 채수와 이토 작업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송수 관로를 비롯한 급수계통의 수질은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수도꼭지에선 여전히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라국지도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밸브를 열어 한참 동안 수돗물을 배출한 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20분간 방류하고 마스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잘 보면 약하게 누런색을 띠긴 하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수 관로와 배수지 등 급수계통의 수질은 상태가 많이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블록별로 관말이나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일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거보다 이제 상태가 훨씬 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색깔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청라의 한 아파트 공공시설. 3분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린 뒤 수질 분석에 사용할 물을 채수합니다. 이곳의 탁도는 0.3 NTU로 기준치 0.5 NTU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 조사 때 0.09 NTU였던 것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마스크는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수용과 즉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꼭지에선 알게이를 비롯해 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보다 좀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놀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테스트 때는 저보다 좀 몇 개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 토요일 이후로 저희는 여기서 채소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하셨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갖다 이제 분석팀에 갖다 드려야죠.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이곳의 탁도가 전날보다 나쁘게 나온 건 채수 지점이 달라 절대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질 변화 관찰 결과 평균 탁도는 개선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터 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당장 우명수 적합 판정을 내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고도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죠. 인천도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고도정수 처리 시설 도입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구와 강화, 영종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 정수장입니다. 원수, 즉 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응집, 침전한 뒤 여가와 소독을 거쳐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수산과 남동 정수장도 이 같은 공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반면 부평 정수장은 여가와 소독 사이에 오존과 활성탄으로 한 번 더 정화를 거칩니다. 표준 정수 공정으로는 거르기 힘든 오염 물질까지 제거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구축한 겁니다. 인천 4개 정수장 중 부평 한 곳만 고도 정수 시설을 갖춘 상황.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공촌 정수장을 방문해 상수시설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촌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8월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활성탄 여과를 한 번 더 거치는 거기 때문에 냄새, 그다음에 미세물질을 벌르기 때문에요. 깨끗한 물 공급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인천시는 2020년 착공 예정인 오존 삼화시설도 내년에 착공해 2021년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관련 정부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수돗물 사태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오히려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훨씬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 예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7년 시후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인천의 모든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추산한 총 예산은 1,377억 원으로 이 중 70%를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한 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 1988년 서구청이 개청한 이후 31년 만입니다. 서구는 예산이 늘면서 대규모 조직 충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1국이 신설되고 공무원 수도 120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해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988년 개청 당시 서구의 1년 예산 규모는 8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로 인구가 점차 늘면서 2회 추경 만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개청 31년 만에 예산 규모가 121배 늘어난 겁니다. 예산 1조 원 돌파가 가능했던 건 올해 추경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1,282억 증가했고 시 매립지 특별회계를 1,000억 이상 확보한 것도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시 매립지 특별회계 쪽에서 저희가 이제 체육관 3곳이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가자, 원당, 불로 체육관이 반영이 돼서 올해 거의 1,000억 이상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 비해서 1조 그 늘어난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 증가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45명인 공무원 정원을 120명 더 늘리고 1국과 1담당관,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재현 서구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 집중된 환경부서가 국 단위로 격상되면서 환경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2018년 8월에 추가 설치가 승인이 돼가지고 1국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부서가 3과가 증설되는데 쓰레기나 유해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가지고 그거를 집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안전국이 신설되었고 또 구민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전담할 생태하천과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 서구. 변경된 조직 개편안은 오는 7월 1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의 전자상품권 서로 이음은 10%의 캐시백을 앞세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도 발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10%의 캐시백을 주는 연수구는 7월 한 달 동안 1%의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연수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 이음을 공식 발행합니다. 혜택은 파격적입니다. 연수구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10%의 캐시백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7월 한 달간은 1%의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점포에서 3에서 7%의 추가 할인분을 부담하면 구가 2%를 더 지원하는 혜택 플러스 점포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점포에선 최대 20%의 캐시백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할인 혜택으로 3억 미만의 자영업자분들이 3%에서 7%의 혜택을 주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저거 2%를 더해서 결론 20%까지 캐시백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전국에 없습니다. 상인들이 연수 이음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역외 소비가 많은 연수구의 특성상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민들의 소비를 지역 안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방안을 받으면서 우리 상점가들도 좀 노력을 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연수 이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정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초 한 달간 사용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정했고 점포당 연간 372만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사용 한도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향후엔 사용량과 고액 사용자 비율 추이 등을 분석해 한도 도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출범을 앞둔 연수 이음카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 분권이 강조되면서 문화 분야에선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에선 이에 발맞춰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되어 온 지방 분권. 이와 함께 문화 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도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문화분권 시대에 발맞춰 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예술 부문도 역시 문화자치, 문화분권이 큰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진짜 내용 있게 소위 지역 문화 또는 그 어떤 특정 공동체의 딱 걸맞는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실질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죠.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결국 재정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에서 집행하던 지역 문화 사업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문화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간의 문화 재정에 관련돼서 굉장히 격차가 심하고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지자체 문화 재정 비중을 좀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0.57%에서 13.28%까지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분권을 한다고 했을 때 재무 이양과 함께 사무 이양에 관련된 부분들의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초 새 대표이사 취임 후 변화를 모색 중인 인천문화재단도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한 문화 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특색인 섬과 해양, 그리고 인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의 특색들을 살려서 인천문화재단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들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또 강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같이 활용해 나가면서 인천 문화는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을 띠는 문화 스펙트럼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천에선 연수구와 강화군 등에서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문화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문화 역량을 키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도 제1준설도 투기장을 조성하는 영종 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영종 드림아일랜드 착공 보고회와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영종 드림아일랜드는 여의도 크기인 332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자본 2조 321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와 복합 쇼핑몰,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이 사업이 약 1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걸로 전망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화력발전소 행정협의회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강원도 삼척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화력발전소의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 등에 공동 대처합니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장정민 옹진군수는 지역 발전은 물론 화력발전소와 주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이 우리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 또 주변 지역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해서 더 살기 좋은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먼저 안심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린이들 위한 사업이라고요? 네네. 그동안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와 보행로, 옐로카펫 설치 등 어린이 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덕분에 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4건으로 2017년 33건에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길에도 보행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시민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 안심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뭐 시속도 제한이 돼 있고 어떤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밖까지 사고도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군요. 네.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네, 인천시는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학원가와 같이 실제 어린이가 이동하는 길의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구청 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과 학부모 등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먼저 어린이와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학부모 등 시민이 참여하는 TF팀도 구성됐다고요? 네네. 인천시는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학교, 학부모 또 녹색 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우리 아이 안심통학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TF팀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서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선정한 후에 현장 점검을 통해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총 4개 학교에 2억 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 전후 효과 분석과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천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 4개 학교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요? 네네.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들 설치하고 그런가 보죠? 네네.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이 설치가 되고요. 또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을 확대하고 보행자 울타리도 놓을 예정입니다. 또 대각선과 고원식 횡단보도 그리고 과속방지 시설과 횡단보도 투광기도 설치해서 도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의 보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도 강력히 단속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우리 아이 안심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기상청이 전망으로는 올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것 같다고 하는데 네네. 인천시도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7월 시간당 100mm의 기습 물폭탄으로 1명이 사망하고 또 주택 상가 등 5천여 세대가 침수되는 대형 피해를 입었고요. 작년 집중호우 기간에도 주택과 상가, 공장 276동이 침수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피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여름철 피해 예방과 대응, 또 복구 체계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명피해와 침수 우려 등 재우려 지역 40개소에 대해서 공무원과 방재단으로 구성된 복수의 관리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예경보시설 420개소와 빗물 배수 펌프장 15개소에 대한 작동 상태 점검을 완료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0개소 정비는 물론 침수 우려 취약도로 13개소와 또 지하철 역사 56개소에 대한 안전 조치도 완료했고요. 기상 악화로 대중교통 불편 시에 지하철 6편을 증편 운행하고 시내버스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교통 대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네. 최근 기상 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인천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각 재난수습부서와 군구,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께서도 집중호우 발생 시에 호우 발생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기상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 티브로드도 이제 재난 방송을 올해부터 더 강화해서 인천시와도 연락하고 연결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네네. 대변인께서도 여기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 채용 비리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권고를 받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육부로부터 학교 측의 재정 삭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인천대 재정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거듭된 중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천대 이사회는 지난 21일 조동성 총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총장징계위원회는 조 총장 징계 심사 결과 견책 넷, 감봉 둘, 징계 사유 없음 1명의 의견으로 다수결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사회가 이 같은 총장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만 유일하게 견책 처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반하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학교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좀 안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교육부랑 맞서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당장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라든지 또는 종합감사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성원 전체의 어떤 피해까지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학교 측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 초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로 인해 인천대가 올해 선정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일부가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예산은 총 사업비 48억 800만 원의 5%인 2억 4,040만 원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 총장 등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신규 사업 선정 평가 시 감점, 계속 지원 사업 감액 조치 규정이 적용된 겁니다. 올 한해 인천대의 교육부 지원 사업 선정 불이익은 물론 계속 사업 예산 삭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인천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티브로드는 지난달 인천예고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 실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학교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화장실을 개조해 연습실로 사용하고 낡은 샤워실에선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명 가득한 교실에서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인천예고 학생들. 티브로드가 지난달 인천예고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 환경 실태를 보도한 이후 학부모들은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문화예술 무시하는 교육청은 각성하라! 이런 환경 속에 학생들을 방치한 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여전히 탁상 공론이고요. 학교에서 아까 들으셨겠지만 성면 떨어지고요. 비 떨어지고요. 지혜 나오고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계속 수업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습실 증축 공사는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1년 반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주민 요구에 따라 설계가 몇 차례 수정되면서 학교 운동장도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이 답이라며 교육청에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환경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인천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천예술고 이전 문제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뿐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예술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예술고 이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을 믿고 학습 환경이 개선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인천예고 학생과 학부모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며 직접 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곧 다리를 다쳐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명의 엄마로서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학생들을 배제한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예고 문제와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현 부지 증축을 위한 설계 재공모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이나 기존 설계한 대로의 증축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예고와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예술관 증축을 위한 설계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주 내부 회의를 한 결과 학교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증축을 진행하고요. 그 이전 논의는 아무래도 지금 여건에선 어렵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돼요. 설계를 통해서 그 일반 주민,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검토할 것이고 계획대로 하면 내년 3월 정도에 착공이 되고 내후년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교육청은 이전 불가 이유로 최소 7년 이상의 사업 기간과 900억에 가까운 건립 비용을 들었습니다. 여기다 현재 송도엔 특목고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자사고인 포스코고가 있어 특목고 추가 설치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지난해 7월 인천시와 맺은 MOU를 통해 송도의 예고 부지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합의해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예고 학부모는 학교 이전이나 기존 5층 증축한 대로 공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그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현안을 먼저 봐주시고,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더라도 원안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한편 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일자 뒤늦게 예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 보수에 나섰습니다. 설계 제공모로 없어지는 운동장 문제에 대해선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다 23억 원 혈세 낭비는 그대로인 채 학부모의 반발 속에 교육청이 인천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 백석동의 한 주택가 주민들이 무단 투기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다른 개발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백석동의 한 빌라입니다. 담벼락을 따라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일부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만 대부분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이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빌라 내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파와 식탁, 그리고 의자, 심지어는 이렇게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까지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도 없이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 빌라는 현재 도시개발지구로 포함돼 주민 대부분은 이미 이곳을 떠난 상황. 문제는 이사를 가는 주민들이 각종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아직도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집 주변 쓰레기와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쓰레기들을 좀 버리고 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렇게 그 일반인들도 여기가 쓰레기에 쌓여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비가 오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 거를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도 해당 지역이 사유지란 이유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사업 시행자 측에 쓰레기 수거를 권고하는 게 최선이란 설명입니다. 저희가 뭐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된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는 조합 측에서 이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쓰레기 문제는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개발 지역에 남겨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인천에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치돼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조합에 이런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계도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제도화한다라든지 이런 고민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던 계양 1구역 재개발 지역에서는 구청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선 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자신의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7호선 청라 연장선의 개통 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기가 2029년에서 2027년으로 조정된 것을 확인했다며 진짜 조기 개통을 위해선 이보다 1, 2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기존 2기 신도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검단뿐 아니라 청라와 가정지구 일대도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7호선 개통 시기를 추가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인천 영종경찰서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영종경찰서 신설을 위해 벌인 정부 부처 설득이 결실을 맺었다며 남은 기재부 최종 심의 통과와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할 경찰서가 멀어 영종 주민들이 치안 행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TV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